렌즈는 사실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똑똑해져서 이 렌즈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넣게 되면 들어갈 때 뻑뻑하고 딱딱하니까 수정체에 닿아서 백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실제로 물어보는 환자들도 어젠가 있었습니다. 이 나온다부터는요 너무너무 수술하기 편해졌습니다. 걱정 안 하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삼성미라클학과 박준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내 렌즈 삽입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어떤 렌즈 넣어야 돼요? 어떤 렌즈가 부작용이 제일 없어요? 두 번째는 수술할 때 이 렌즈를 넣을 때는 어떤 장비로 검사를 하고 어떤 장비를 수술하세요? 라고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전방 렌즈는 사실은 거의 하지 않아요. 이유는 전방 렌즈는 홍채 앞에 위치하니까 각막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10년이 넘어가면 내피세포가 줄어드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똑똑해져서 이 렌즈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후방 안내 렌즈, 즉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넣는 렌즈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왜? 비용이 달라요. 저는 주로 쓰고 있는 게 에버플러스 ICL이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타사에서 만들어서 스위스에서 개발되고 지금 미국에 본사가 있는 렌즈인데, 이 렌즈는 폴라머라고 하는 중합체를 사용해서 아크릴과 섞어서 만드는 렌즈고요. 함수율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엄청 말랑말랑합니다. 정말 야들야들해서 눈 속에 넣고 뺄 때 주변 조직에 손상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렌즈를 카피한 렌즈죠. 이 두 가지 렌즈가 있습니다. 사실 인도에서 개발된 렌즈고요. 공장은 아일랜드로 옮겨서 신문 세탁을 한 렌즈인데, 얘들은 하이드로필릭 아크릴, 친수성 아크릴로 되어 있어서 렌즈를 만져보면 조금 딱딱합니다. 얘들도 말랑말랑하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윤종 원장님 올리셨는데, 이 G사의 렌즈가 들어가서 결과가 안 좋아서 얘를 제거하고 저희가 에버플러스 ICL로 교체해서 아주 해피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렌즈를 제거하는데요, 무슨 돌덩이 빼는 것처럼 뻑뻑했어요. 그리고 그 렌즈를 넣게 되면요, 들어갈 때 뻑뻑하고 딱딱하니까 수정체에 닿아서 백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실제로 물어보는 환자들도 어젠가 있었습니다. 에버플러스 ICL은 되게 슬라이딩 되면서 아주 야들야들하겠잖아요. 수정체나 홍채 살짝 닿아도요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제거할 때도 그런 문제를 전혀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 가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애가 얘입니다. 단점이 비싸다는 거, 가격이 고가라서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어필하기가 좀 부족하다는 거 딱 하나 빼놓고 너무너무나 편한 렌즈고요. 아쿠아 ICL 350 마이크로의 구멍이 뚫려서 방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에버 ICL이 나온다부터는요 너무너무 수술하기 편해졌습니다. 걱정 안 하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렌즈 삽입 수술을 할 때 그럼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야 정확하고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수술을 해야지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펜타캠, 갈릴레이, 카시아트 이런 얘기가 있는데, 펜타캠이라는 장비는 오큘루스라는 이제 독일 회사에서 만든 토포그래피, 즉 각막 지형도 검사와 샤인플로우 카메라라고 해서 각막과 그 홍채를 3D로 분석해서 사진을 찍어주는 장비고요. 갈릴레이도 펜타캠과 비슷한 장비인데 이제 회사가 달라요. 진마라는 회사에서 만든 장비입니다. 카시아트는 일본의 토메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 두 장비의 검사 내용에다가 인공수정체를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그런 툴까지 들어간 장비입니다. 저희는 이 아율마스터 700이라는 장비를 사용했는데, 최근에 렌즈 삽입 수술하는 병원들이 카시아2가 더 정확하다, 이 장비를 검사해서 수술을 해야지 렌즈 삽입 수술할 때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 그거는 이제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아율마스터 700과 갈릴레이나 펜타캠을 사용해서 검사를 해도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눈 속에 렌즈를 넣을 때는요 렌즈 사이즈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각막의 직경은 잴 수 있지만 실제로 렌즈가 들어가는 모양체 고리 부분의 직경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 위한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수술을, 렌즈 삽입을 오래 한 의사들은 엄청난 케이스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다 활용을 하면 거의 대부분 정확한 렌즈 사이즈를 재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고생하지 않고도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이즈 결정하는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 수술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난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토릭 렌즈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토릭 렌즈를 넣을 때는 누우면 눈이 훼손을 하면서 축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 긴장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요 눈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정확한 난시축을 갖다 맞춰서 렌즈를 눈 속에 삽입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은 이 칼리스토라이가 있는 병원들은 칼리스토를 쫙 찍고 환자분을 눕히고 현미경을 보면요 밑에서 검사해서 움직이는 게 그 위에 오버레이 돼가지고 그대로 사진처럼 뜹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비싸기 때문에
칼리스토 아이가 없는 병원들은 아무래도 4도, 5도, 10도 정도의 오차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난시 교정을 하려면 이 칼리스토 아이를 사용해서 수술하는 병원에서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 칼리스토 아이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것들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정밀하게 난시를 잡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펜타캠이나 갈릴레이나 카시아나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대부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대신 수술할 때는 이 칼리스토 아이가 있는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 렌즈 삽입 수술 이후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보 플러스 ICL을 넣어줘야 되고요. 칼리스토 아이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셔야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렌즈도 어떤 렌즈 쓰는지 꼭 확인하시고, 수술을 할 때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수술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수술하시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